우리 현대상사는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챙겨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주소는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에 있어요. 대표번호는 1522-2231. 제가 오늘 콘텐츠에서 사실 가장 고민했던 부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여러분, 이 콘텐츠 정말 많이 요청해 주셨는데요. 바쁜 척해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내보낼 수 있게 되네요. 그동안 제가 캠리 하이브리드, 렉서스 하이브리드 영상을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송출해 드렸고요. 이제는 저도 경험치가 조금 쌓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이 컨텐츠를 지금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목은 그랜저 5년, 캠리 5년, 과연 무엇이 경제적일까를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세 덩어리로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섹터는 구입 비용. 차량을 구입할 때 과연 택시들이 얼마의 면세를 받아서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차량 가격 부분이고요. 두 번째 청크는 유지비입니다. 과연 5년 동안 유지하면서 그랜저와 캠리가 각각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가상각비와 잔존가치 부분입니다. 그랜저하고 캠리는 각각 5년을 탔을 때 이 각 모델들이 1년에 비용이 얼마씩 빠져서 나중에 팔 때 얼마를 내가 되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내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다 보시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따봉 버튼 하나씩만 꾹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네, 여러분, 그랜저하고 캠리의 승차감이나 차량 재원, 하이브리드가 더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제가 아주 상세히 살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그랜저하고 캠리의 보증기간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랜저는 차체 3년에 6만 킬로, 엔진 동력은 5년에 10만 킬로, 먼저 도래한 것을 만료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캠리는 10년에 20만 킬로, 배터리 보증입니다.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 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데 뒤에 보면은 이 계산을 할 때 고장날 수 있는 수리시 들어가는 비용이 확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 보증기간 안에 들어있으면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기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청크인 구입비를 살펴봤어요. 차량 구매 비용이죠. 차를 사는데 들어가는 취등록세나 이런 것까지 대충 포함해가지고 그랜저는 택시형 풀옵션을 뽑았을 때 약 3,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캠리는 2025년부터 차량 가격이 조금 다른데요. 2025년에 출시되는 캠리는 XLE 기본 모델은 4,800만 원이고 여기에 할인을 받으면 대략 4,300만 원. 한 단계 높은 등급인 XLE 프리미엄은 5,300만 원인데 할인받아서 대략 4,800만 원이 됩니다. 자, 둘 다 풀옵션 기준이니까 그랜저는 3,400만 원, 캠리는 4,800만 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청크는요, 유지비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두 차량을 유지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유지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연비를 따져봐야 됩니다. 연비는 평균 연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간 주행을 하든 야간 주행을 하든 시내 운전을 하든 고속 운전을 하든 혹은 시골이나 도농 복합 지역에 계시는지 아니면 대도심 주간 운전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성향에 따라서 연비는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소나타 탈 때는 연비가 대략 8.5에서 9 사이였고요. 그리고 지금 타는 그랜저도 야간 운전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연비가 7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을 될 수 없고 우리는 지금 평균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대략 서울 주간이 연비가 5에서 5.5, 야간은 7에서 7.5라고 봤을 때 평균 연비를 6.5km라고 계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평균 연비 그랜저가 6.5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계산하는 거에서 조금 더 비용을 증가시키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자, 이번엔 캠리입니다. 제가 캠리 하이브리드하고 렉서스 하이브리드 두 편에 걸쳐서 지난 영상에서 각각의 운전자를 만나 봤었잖아요.
두 차량이 동일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연비는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최고는 23, 최저는 20, 대략 20km는 넘는 걸로 계산이 된다라고 봤을 때 평균 연비를 21.5km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주행거리도 둘 다 동일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1년에 6만 km 정도 탄다라고 고정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5년에 30만 km가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달에 5,000km 정도를 탄다라고 계산한 가정치인데요. 대략 개인 택시를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한 달에 약 5,000km는 주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일을 좀 덜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3,000~4,000km로 낮추면 되실 거고요. 나는 일 진짜 많이 해요. 1년에 10만 km 타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플러스를 시키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5년 평균 연료비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도 계산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국제시장의 정세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널뛰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예측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LPG 가격은 조금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오피넷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연료비 LPG부터 알아봤더니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9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이 정말 힘든 이 휘발유 차량은요, 현재 약 1,500원이고 코로나 때는 1,200원까지 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최고치인 1,900원, 2,000원 이상도 갔던 적이 있었어요. LPG도 마찬가지지만 휘발유도 지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주유소마다 가격이 조금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평균치가 조금 힘들었다. 그랜저 LPG는 900원에 세팅했고요. 캠리는 1,500원으로 세팅했습니다. 이렇게 연비하고 주행거리를 세팅했으니까 5년 동안 토탈로 얼마의 주유비가 계산될까를 생각해봤어요. 그랜저는 필요한 연료량이 5년 동안 약 46,000리터고 리터당 900원을 곱하니까 약 4,150만 원이 5년 동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대략 16% 정도 개인 택시들은 유가보조 환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랜저를 몰면서 들어가는 LPG 가격은 대략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 캠리를 살펴볼게요. 5년간 필요한 휘발유량이 약 14,000리터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13,950리터. 리터당 1,500원을 곱했어요. 약 2,100만 원이 들어가네요. 휘발유는 현재 개인 택시들은 유가 보조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2,100만 원을 계산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유지비 두 번째 항목은 정비하고 수리 비용인데 이것도 개인마다 조금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제가 평균점을 찾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개인 택시들의 정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타이어나 엔진 오일, 그 다음에 부속 교체, 그리고 하부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 등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나머지 자잘한 비용까지를 더했더니 제가 소나타 탈 때를 생각해봤더니 1년에 약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타이어를 좋은 거를 끼냐, 엔진 오일을 좋은 거를 넣느냐, 부속을 정품을 쓰느냐, B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소나타를 타면 1년에 약 100만 원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여러분 소나타도 그렇고 그랜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장률이 현저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보증 수리 내에서 다 받을 수도 있고 특별히 택시들은 주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이나 오일류만 교체해주면 되니까 1년에 100만 원 정도를 잡았을 때 그랜저는 여기서 한 30% 할증을 더 붙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0%, 50%까지 더 붙일 수 있지만 대략 30% 정도를 잡아서 그랜저를 5년 타는데 들어가는 정비비나 수리비는 650만 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캠리는 이거의 2배인 약 1,3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거 왜 그랬는지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하이브리드가 정비 비용이 안 들 거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오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요타에서 엔진오일 3회에 대략 50에서 55만 원 정도 되는 쿠폰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일반 사제샵에 가서 갈면은 이것도 뭐 비용을 낮출 수가 있겠죠. 하이브리드는 차값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품으로 넣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대신 하이브리드는 15,000km 주기마다 교체해줘도 된다고는 하나 택시들은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짧은 거를 권장드리긴 해요. 어찌됐건 15,000km에 대략 50몇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요. 거기에 브레이크 패드도 회생제동을 쓰긴 하나 그래도 30만 km를 타면서 2번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타이어 교체 비용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하이브리드 핵심 부품인 인버터와 컨버터 고장 시 200만 원 정도가 별도로 들어가고요. 하이브리드에 특화된 점검이나 정비가
5년 동안 추가로 발생한다고 했을 때 대략 500만 원도 더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인버터 및 컨버터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지원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인버터는 배터리의 DC 전력을 전기 모터에서 사용 가능한 AC 전력으로 변환하고, 반대로 회생제동 시 AC를 DC로 변환해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컨버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내에서 전압을 조정하며 배터리와 차량의 다른 전기 시스템 사이에서 전력을 전달합니다. 인버터와 컨버터의 유지비는 주기적인 점검 비용과 냉각수 관리만으로도 큰 비용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고장날 경우에는 고가의 수리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량 어떻습니까? 높은 신뢰성과 제조사의 보증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 1,3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확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방송도 그렇잖아요.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콘텐츠에서 사실 가장 고민했던 부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캠리가 정비 및 수리비가 5년 동안 1,3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닌 말로 정말 이거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거는 평균치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면 이거보다 그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네, 여러분, 유지비의 마지막 섹션인 보험료가 남았는데요. 캠리를 5년을 몰든 그랜저를 5년을 몰든 이 보험료는 필수입니다. 자동차에게 필수사항인데, 보통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여기서 조금 더 간다면 운전자 보험까지 있지만 여기서 운전자 보험은 뺐고요. 자동차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를 고려를 해봤습니다. 자, 보통 우리 신규자들 공제조합 기준으로 서울조합의 경우에 자차를 뺀 순수한 자동차 보험은 270만 원에서 모든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5년치를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그랜저를 탈 때는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cc당 계산이 되는데, 그랜저는 3,500cc이기 때문에 세액이 24원입니다. 그랜저는 1년에 약 7만 원의 자동차세가 들어가니까 270만 원 곱하기 5 더하기 7만 원을 한 값이 이 그랜저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고요. 캠리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뭐 캠리를 탄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더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자차 비용을 뺐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방의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자차가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서울은 270만 원이지만 지방은 400만 원, 450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계산하실 때 각자의 지역에 맞게끔 다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리는 2,500cc이고요. 세액은 19원.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기 때문에 1년에 제가 5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그랜저나 캠리나 동일하게 계산이 들어갔어요. 우리 지금 여기 두 번째 덩어리 하고 있습니다. 구입비 다음에 유지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두 번째 덩어리가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주 관심 있게 봐주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덩어리 유지비 소개가 얼마가 됐느냐? 짜잔! 그랜저는 5,535만 원, 캠리는 4,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찌됐건 캠리가 유지비가 더 적게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수리 비용을 조금 더 러플리하게 잡았잖아요. 대략 1,3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죠. 뭐야, 캠리 나 10년 탔는데 유지비 안 들어가던데? 네, 그러신 분들은 이거 확 깎으시면 됩니다. 저는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비 처리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마지막 덩어리, 마지막 청크로 왔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요. 감가상각비는 보통 구입가에서 잔존가를 뺀 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잔존 가치라는 게 나오고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머리 아플 테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제가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5년에 30만 킬로를 탔는데 그랜저는 3,400만 원을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아직 GN7이 5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랜저 IG 같은 경우는 대략 풀옵션이 2,700만원, 2,80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GN7도 대략 5년이 돼서 30만 킬로가 된다고 한다면 1,200에서 1,500, 많게는 2,00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뭐 차량 상태에 따라서 1,0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나 대략 1,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1,500만원 안 돼, 900만원, 800만원밖에 안 될 거야 라고 하시면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저는 최대한 평균치로 계산을 한 거고, 캠리는 대략 전체 차량 가격에서 잔존 가치율을 30%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40%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50%까지 보는 딜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평균을 40%로 잡았습니다. 우리 아까 캠리 부가세 다 할인받아서 4,800만 원으로 최고급 모델 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40%를 했더니 대략 잔존 가치는 2천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돈 주고 샀을 때 잔존 가치를 뺀 것이 비용이잖아요. 이것을 5년으로 나눠봤더니 그랜저는 1,700만 원, 5년 총 1,700만 원이니까 연간 340만 원의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캠리는 5년 동안 2,800만 원의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을 해서 연간 56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결론을 보고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이 원인은 뭐였다? 네, 제가 이 정비 및 수리비를 굉장히 하이브리드 차량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걸 낮게 잡으시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제는 결론을 낼 시간입니다. 그랜저를 5년에 30만 킬로 탔을 때, 그리고 캠리를 5년에 30만 킬로를 탔을 때 과연 그 결과는 두둥! 캠리를 5년 동안 탔을 때 165만 원이 더 들어가네요. 1년에 약 33만 원이 더 들어가는 셈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변수들이 상당 부분 등장을 하죠. 휘발유 값이 올라가고 내리고, LPG 값이 올라가고 내리고, 차량 수리비가 어떻게 저떻게 되고, 그리고 사고 부분, 이 사고 부분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사고가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머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머니보다는 내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이런 부분.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감가상각비와 잔존 가치에 대한 부분도 이 변수들로 충분히 작용할 수가 있답니다. 네, 오늘 영상의 결론에 도달해 보겠습니다. 제가 6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의외로 그랜저를 5년 유지했을 때와 캠리를 5년 유지했을 때 비슷한 돈이 들어가더라. 하이브리드 너무 좋아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4번 결론하고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번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5년간 우리 운전자의 만족도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랜저 LPG가 만족스러울 건지 아니면 캠리 하이브리드가 만족스러울 건지는 여러분 각자의 만족도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여기에 피로도나 이런 데이터들도 빠져있죠.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말 조용하고 쾌적하잖아요. 물론 그랜저 LPG도 정말 조용하게 제가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어느 차가 더 좋다 이런 얘기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랜저도 현대의 플래그십이고 좋은 차고 비싼 차고, 캠리도 택시로서는 상당히 고가의 차량인 만큼 본인의 만족도가 최우선시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결론. 택시는 사고율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값이 올라갈수록 이 사고나 고장 수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나타가 택시로선 최고야, K5가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런 부분인 거죠. 자, 세 번째 결론은 이 하이브리드 차는 기본적으로 휘발유가 들어가는데 이 휘발유가 앞으로 유가 보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살펴드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섯 번째 결론은 캠리를 선택했을 때 혹시라도 중대한 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배터리나 핵심 부품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얘기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그랜저를 선택했을 때 LPG 연료비가 줄어들거나 고장 없이 오래 탈 수 있으면 더 이득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차량 비교 분석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제가 평균치를 끌어모아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이 결론이 여러분의 결론과 다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 것. 이상 이영민의 개인 택시였습니다. 이영민의 개인 택시는 현대상사와 함께합니다. 개인 택시 거래, 리터기 거래, 배폐차 거래, 개인 택시의 모든 것 현대상사. 우리 현대상사는
20년의 믿음과 부자가 운영하는 탄탄한 곳으로서 지금껏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소는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 대표번호 152-2231.